2024년의 첫 번째 거래를 상한가로 시원하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양시장의 상한가 종목은 우선주 포함 총 7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이 리스트는 또 장중에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상을 잡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점상을 기록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그 비법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점상 시크릿은요,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2024년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첫 거래일부터 반도체 IT부터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까지 선순환매가 지금 작용이 되면서 강하게 오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왜 오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점상 시크릿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이오랩을 한번 이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바로 이제 상한가를 좀 바로 이제 도달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면역대사 파이프라인에 대한 글로벌 특허들이 등록됐다라는 결정,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사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에 1월 달에 CES 2024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도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JP모건 컨퍼런스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눌렸었던, 기간적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란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작년이죠. 작년 이제 중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들이 터질 때마다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으로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고바이오랩을 필두로 굉장히 또 좋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년 동안 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정이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자, 작년 3월 달에 이제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좀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이제 조정이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은 동반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 11,000원을 지금 돌파를 해서 만약 12,00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주봉상 박스 상단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 중에 JP모건 컨퍼런스를 꼭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도 지금 이 소록수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신 종목이라기보다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시장에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집중을 좀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주당 14개 이제 이 무상증자를 해주는 기업은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식수를 줄 만큼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조정을 좀 잘 해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1,700원대 혹은 2,000원대에 이제 불과했던 주가가 오늘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5,2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상한가가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신중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혹은 이 기업에 대한 불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점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호가의 물량이 굉장히 작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전환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린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이래서 올라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엑시콘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부터 굉장히 빠른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HBM,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 그 다음에 지금 이 CXL이라고 하는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CXL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엑시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주에도 좋았고, 일단 오늘도 지금 굉장히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일단 사실은 마지막 거래일 날 미증시가 보합권 혹은 약간의 이제 조정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은 관망 장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대장주 혹은 반도체 IT 대장주가 굉장히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소부장주들 안에서 지난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군 들 위주로 이제 순환매가 지금 더 탄력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엑시콘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엑시콘을 저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적극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엑시콘이 이렇게 한 섹터의 대장주를 지금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후발주자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다음 종목으로도 나무기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무기술도 엑시콘과 거의 유사한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CXL 기술이 레드햇이라는 기업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레드햇과 아무래도 이제 협업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이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의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엄청나게 큰 대형주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 시총이 굉장히 작은 소형주가 움직이든지 이렇게 좀 극명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무기술도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총이 900억이 조금 안 되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대장주인 앞서 말씀드렸던 엑시콘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파라텍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방시설 관련 기업인데 주말 사이에 일본에서 이제 조금 큰 규모의 지진이 좀 있었고 그에 따른 해일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가 이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뉴스가 없더라도 일단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혹은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로봇 산업 진출 이런 이슈까지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좋은 좀 모습을 좀 보였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 좋은 뉴스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역시나 3S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XL 다음에는 이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테마가 한번 또 시장에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로 지금 3S가 시장에서는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IT,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형 반도체 IT 기업들의 이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CXL 혹은 이렇게 주문형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기업들을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돼서 그 다음 타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점상 시크릿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같이 좀 봐주시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